찬밥에 고추장을 풀어서 참기름 좀 부어서 먹으면 그 고향의 맛이 막 되게 눈물 나는 맛입니다. 오! 자, 명란, 부추. 와. 와우. 어머니께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건 너무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도 왔고 오늘 날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여기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님. Hi, 혜원. 잘 지냈어요? Hi, how you been? Good, good. How have you been? 근데 저보다 더 바쁘셨을 거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요즘 바쁜 게 꼭 자랑은 아니에요. 그래요? 정신 건강에 좋은 게 자랑입니다. 맞아요. 바쁘지만 정신 건강은 건강해야 된다. 네, 너무 바쁘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광화문 광장의 명당이거든요. 명당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쁜 뷰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좋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달소님 소개 한번 부탁해도 될까? 본업은 뇌과학자. 그리고 쭉 하고 있는 일은 과학을, 특히 뇌과학을 널리 알리는 일.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동선이라고 합니다. 우와! 오늘은 과거 달소님의 구조 신호를 내가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 과거의 소리를 듣는. 그리고 이제 달소님이 얘기해준 메뉴들을 선택하게 된 계기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긴 해. 사실 나는 이제 대학교 때 바로 독일 대학교로 입학을 하고 독일에서 쭉 혼자 막 알바 몇 개씩 하면서 학비 벌어서 거기서 대학 생활을 쭉 했단 말이지. 혼자 해외 대학교에 있으면 제일 외로운 시간이 크리스마스야. 맞아. 왜냐하면 다들 자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 가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게도 안 연다? 다 문을 닫아. 그러면 먹을 것도 없는데 혼자야. 그러면은 이 이제 기숙사 방에서 찬밥에 고추장을 풀어서 참기름 좀 부어서 먹으면 그 고향의 맛이 막 되게 눈물 나는 맛인 거야. 너무 마음 아파 나 지금. 어떡해. 근데 되게 그냥 그 맛이 참 묘하다. 그냥 그 고추장에 참기름 좀 부어서 비벼 먹는 밥이, 혼자 먹는 밥이 뭔가 되게 약간 눈물도 섞여 있는데 그리움도 섞여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밥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렸던 20대에 혼자 외로이 먹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밥이었지. 그래서 어떤 이제 쓴 삶이 생각나는 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별거 아닌 밥에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던 그 비빔밥이 생각이 났었지. 밥이 위안이 됐어 그때. 정말 이렇게 밥 한 끼가 사람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되게 재밌는 게 밥정이라는 게 있잖아. 같이 밥 먹으면 정든다. 그래서 우리 항상 밥 한 번 먹자 이러고선 진짜 같이 밥 먹으면 좀 친해지잖아. 그게 뇌공학적으로 일리가 있어. 진짜? 궁금해, 알려줘.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식사 한 끼를 같이 했다라는 게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되는 느낌, 유대감을 강화시켜줘. 그래서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더
더 많이 나오면서 내가 이 같이 밥을 먹은 사람하고 느끼는 정이 가깝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되어 있대.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으면 정든다라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맞아요. 맞나요?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제가 한번 덜어드릴게요. 근데 너무 맛있겠는데요? 우와. 수제비를 요청했던 이유는 네. 수제비가 어린 시절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내가 손으로 뜯어가지고 넣었던 그 수제비 만들던 기억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랑 같이 만들던 그 음식이라서 또 기억에 남는 음식이죠. 정말 음식만큼 되게 따뜻한 추억이 있네요. 다르다. 사실 달소님이 요 근래 너무 바빴다고 해서 정말 이 시간에는 되게 힐링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잘 먹는 게 힐링 맞아.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뭔가 있는 거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의 기억이 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좋아하던 음식들 다시 먹으면 우와 막 그 맛이 있잖아. 그 기억이 떠오를 때 행복해지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 나도 어렸을 때 토요일에 가끔 아빠가 이제 덜 바쁘실 때 나를 데리고 항상 칼국수를 먹으러 갔었어. 그래서 그때의 기억 때문에 보리밥에 칼국수. 맞아 청양고추 이거 푹 꽂히고 쌈장에 찍어 먹고 그리고 부추전. 와. 오! 잠깐 명란, 부추. 와. 와우. 김에, 파래에, 제철 나물에, 명란에. 너무너무 고급스럽다. 진짜 냄새도 너무 좋다. 와, 이런 비빔밥을.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맛있다. 그러면 달소님은 앞으로 우리가 멘탈 헬스에 관련한 이 프로젝트들을 해나갈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풀뿌리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함께 움직이는 연대를 만드는 그 움직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결국은 몇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연대가 더 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모두가 마음의 구조 신호를 듣고 또 들려주고 이런 쌍방향의 있어야겠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거나 심지어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아픈 만큼 또 누군가에게도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돼. 근데 사실 나도 그런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사실은 웬만해서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가라앉고 있는 배야. 그러면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끽소리도 못 내고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거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라앉거나 난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봐주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 괜찮아?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버틸만 해? 라고 이 사람에게 그냥 툭 질문을 던져주고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그 아픔 속에서 꺼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 오히려 누군가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손부터 내밀고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고 숨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와.
상쾌하고 요거트가 음, 또 수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서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에서 요거트의 맛이 나구나. 달소님이 말한 것처럼 음. 우리가 이제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순간들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달소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요즘은 괜찮아? 어린 시절에는 안 괜찮았던 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그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지.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근데 그때, 같이 죽자 이러고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같이 누워있다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목에다가 다시 손가락 넣어서 토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때는 누가 나를 요 아픔에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그냥 집에서 가출을 하고 도망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보내면서 어떻게든 그러한 어떤 절망스러워하는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을 누가 봐줬거나 알아봐 줬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때는 학교를 다닐 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느꼈어. 나중에서야.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내가 구속될 뻔하고 경찰에게까지 잡혀가서 어떤 순간에 대해서 막 밤새도록 해명을 하고 근데 아침 7시인가 밤을 꼬박 새고 막 너무너무 지쳐서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는데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던 심리학과 친구가 아침에 보더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어봐 준 거야. 그래서 어젯밤 내내 뭐가 있었고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막 설명을 해줬지. 그러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순간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나한테. 너 헬퍼 신드롬이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너는 너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좋은 의도였어. 아니야. 이러더니 갑자기 훅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아? 너 혹시 살면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엄청 절망스러워서 누구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줬으면 하는데 버려진 경험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헬퍼 신드롬 아니야 이러다가 근데 너 어렸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순간에 혼자 내버려졌던 경험이 있어. 이 순간을 듣는데 있어 이러고서는 막 울기 시작한 거야. 통곡을 했어.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게 있었구나. 되게 그게 서러웠구나.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안아주더니 정신과에 한번 가봐. 심리상담을 받아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마음이 훨씬 더 아픈 것 같아. 너는 너가 스스로를 지킬 정도로 강인하지 않은데 먼저 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게 너를 계속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맞아.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고 실제로 이 친구가 도와줘서 심리상담을 받고 정신과에 가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면서 내 과거에 힘들었던 트라우마나 되게 묻어뒀던 기억들을 꺼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소중한 친구다. 그치. 오늘 알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친구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그 기억을 다시 이제 억눌러 놨던 걸 꺼내고 나서는 엄마가 되게 미웠어. 되게 미워서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했냐.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19살 때, 내가 고3 때 돌아가셨거든. 본인이 아프셔서.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정신이 돌아오셨어. 그 전까지 되게 아프시다가 그러더니 그 순간 똘망한 정신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손을 잡더니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고 너무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 얘기까지 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미워해. 아픈 기억이 있긴 했지만 그냥 엄마는 아주 사랑해 이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거지. 이제 나도 이제 부모가 됐잖아. 나도 부모가 됐고 아이들이 있잖아.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을 눌러놨다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가 되게 미워했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도 어느 순간 되게 괴롭고 힘들고 아팠구나. 본인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 순간 왜 누군가가 그럼 엄마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잡아주지 못하고 엄마가 혼자 외롭게 발버둥 쳐서 아이에게까지 그런 감정을 주게 했는가. 그러니까 보면 그게 다 연쇄 반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서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서러움이 되고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아픈 만큼 그 아픔은 누군가 딴 사람에게도 있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있는 아픔들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냥 내 아픔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괜찮아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봐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친구가 그 순간 그 질문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질문이었어. 그래서 나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질문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물어봐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아봐주고 괜찮냐라고 물어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그 외로움과 아픔이 되게 큰데 그 아픔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를 봤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은 부모가 됐을 때 나에게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 아이가 똑같이 나 같은 절망을 느낄 때는 또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친구가 힘들 때 내 아이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그런 바람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파묻고 있는데 무슨 돌덩이처럼 이 마음의 아픔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순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쓴 순간도 어느 순간은 넘기고 나면 더 이상 쓰지 않은 순간이 온다. 밥이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그래서 오히려 오늘 너무 맛있는 밥을 먹었지만 그냥 여전히 생각나는 거는 찬밥에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밥이 너무 맛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이 쓰디쓴 순간이 조금 지나가서 밥이 넘어갔던 것 같아. 정말 쓰디쓴 순간에는 밥도 안 넘어가거든. 그래서 밥이라도 잘 드실 수 있는 순간이 오길. 건강히 밥을 드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법, 셀프 러브, 셀프 허그를 했었거든. 이걸 한번 같이 해줄 수 있을까? 그때의 나 너무 고생했어,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셀프 허그를 같이 알았어. 하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밥 잘 먹을 수 있기를. 그럼 이쪽에서 한 목소리가 말하지.
이미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데 그래도 계속 밥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살자고. 고생했어. 고생했어.